오늘은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돌아온 재헌절로 여야가 경축식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여당이 선관위 사태나 국회 원구성 문제 등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고요. 대신 오늘 오후 서울올림픽공원을 찾아서 선관위 규탄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거행되는 재헌절 행사에는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제1야당 대표가 매일 올림픽공원에 나가냐고 묻습니다. 저에게 묻지 말고 올림픽공원에 가서 분노한 시민들께 직접 물어보십시오. 내일을 올공대의로 정하고 내일 올공에 모여서 우리의 함성을 더 크게 만들자고 우리 시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그것에 오면 좋겠지만 오든 오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민의 힘으로 이 일을 끝까지 끝마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여당 주도로 추진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또 야당 주도 선관위 특검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 장동혁 대표가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서 이 재헌절 행사 대신 선관위 규탄 집회에 가겠다며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또 이 장동혁 대표는 동료 의원들의 동참 여부를 상관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오면 좋겠다고 말하며 집회 참석을 독려했는데요. 장 대표는 지도부만 착용해왔던 이 참정권 수호 배지를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는데 절반 이상이 받아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주말 해군 병사 실종 때 이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거듭 제기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탄핵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정도면 골프 친 거 맞지 않습니까? 서소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자갈치 회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가 났을 때는 냉부 먹방 찍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떡볶이 먹방 찍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골프 친 것이 맞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장동혁 대표는 그제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준 지지자 모임에 자필 편지를 보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 대표는 편지에서 자신의 거취 논란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손잡고 끝까지 가겠다 등의 표현을 통해서 대표직 사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자신을 당원과 지지자들의 당대표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당원과 지지자 중심으로 당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선 장동혁 대표가 지지층만 바라보고 나 홀로 장외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정민 기자, 이처럼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전국 주도권을 가져올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런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민주당은 당권 경쟁 과정에서 파묘 논쟁까지 벌어지는 등 내홍이 과열되고 있는데요. 이런 여권의 내홍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 내에선 국민의힘이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요 현안 대응이나 대여 투쟁에서 단일 대우로 화력을 모으지 못하고 내부 갈등만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진숙 의원도 이런 점을 콕 집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구심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원내도 마찬가지고 또 중진들도 마찬가지고 또 원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원심력은 있는데 자꾸만 이 중심에서 멀어지고 중심에서 자꾸만 그 분리되려고 하는 그런 힘은 존재하지만 이게 힘이 집중되고 모이는 그런 구심력은 없다는 게 구심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외부에 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에 가서도 가장 많이 듣는 게 제발 좀 민주당하고 좀 싸워라. 네, 먼저 김진욱 대변인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이 지금 당권 경쟁을 하면서 역적 발언까지 나오고 갈등이 엄청나게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내분에 빠져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전국의 이게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 보수 지지층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수 지지층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가 사실 뭐 패했다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장동혁 대표가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장외 정치하면서 강성 지지층에만 의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당내의 리더십 부재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반전의 계기점을 만들고도 그런 계기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좀 전에 이진숙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당의 구심점이 없다, 이 얘기는 당대표가 대표로서 그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판이 나온다라는 것, 당내에서도 좀 중진들 또는 뭐 지금 원내 의원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당과 관계없이 또는 당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장애 집회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따끔한 어떤 메시지가 좀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홍윤석 대변인님. 네네. 네, 당 국민의힘 내분 얘기가 나오니까 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당권파 그리고 친한계 좀 갈등이 심하긴 한데 보면 서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표현들을 쓰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쪽이 더 책임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인간 사회의 모든 동서고금에 어떤 싸움이 있을 때 한쪽이 100% 잘못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쌍방이 이제 잘못이 있죠. 그렇지만 누구에게 최종적인 그리고 더 큰 책임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당 대표죠.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인 것이지 않습니까? 대표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 진단을 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해법을 저는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컨대 오늘 재연절 기념식에 당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저로서는 그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진 것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보수가 이런 그 국가의 기틀을 제대로 마련해 놓은 우리 보수의 큰 업적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헌법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유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재헌절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그 정신을 살려야 되는 그런 그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가면서 의원이 오든 오지 않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시민의 힘으로 해나가겠다라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자로서는, 장동혁 대표도 국회의원이시고 어쨌건 우리 제도가 헌법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고 좀 이런 부분은 좀 유감입니다. 네, 조금 전에 호준석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부분은 호준석 대변인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법제주의와 사법부를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